네, 이번에는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연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뭐 한글이나 영어 이런 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됩니다. 뭐 제일 쉬운 방법이고 뭐 제일 이해하기도 뭐 좋고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자연어로 뭔가 표현을 하다 보면 그 표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 쓰는 사람의 그 표현력에 따라서 이게 잘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또 너무 많이 풀었으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슨 알고리즘을 소설처럼 이렇게 쭉 풀어 쓴뭐 이런 경우들 많은데 이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자연어로 알고리즘을 다 표현한다. 이거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저기 있는 두 번째 방법인 의사 코드, 슈드 코드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 표현 방법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언어별 제약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형식만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쓰는 그런 형식만 가지고 와서 이제 간단간단하게 쓰는 그런 방법을 의사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의사 코드가 뒤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보기에는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보이는데 보면 이거 배열 쓰는 거고 변수가 있고 폼은 돌리는 거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봤더니 뭐 배열을 봤는데 0에서부터 n-1까지 이거 어쨌건 전체 배열을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단 말이에요. 마치 특히 프로그램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실제로는 요거는 돌아가는 코드는 아니죠. 왜냐면 이 앞에 뭐 인트 뭐 이런 애도 붙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가 돼야 그리고 뒤에 세미콜론도 붙고 이래야 프로그램에선 돌아가는데 그냥 프로그램의 형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왜냐면 말로 쓰는데 i라는 변수를 1에서부터 뭐 n이라고 하는 뭐 배열의 크기까지를 돌리면서 일씩 증가하면서 이 조건이 뭐 max보다 클 때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글로 만약 다 풀었으면 쉽긴 쉽죠 사실은. 풀었으면 뭐 그걸 딱 보고 이해를 하면 경험이 있거나 이러면 이해를 하면 좋긴 한데 오히려 이렇게 풀어 쓴 게 더 헷갈릴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렇게 아예 이렇게 프로그램적인 표현을 딱 쓰는 게 표현상 깔끔하죠. 깔끔하고 만약에 이걸 조금 더 곁들인다면 요 위에 보듯이 이렇게 주석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자연어 있죠. 우리가 쓰는 그런 걸 이용해서 도움말을 그냥 주는 겁니다. 주석 처리처럼 이렇게 해서 달아주면 요게 이제 내용을 이해하기에 제일 좋죠. 내용을 이해하기에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적인 구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거에 의해서 심벌을 쓰다 보니까 이제 간략화되는 표현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저렇게 자연어를 넣어서 설명을 붙이면 되니까 보통 알고리즘 표현은 지금 보이는 저런 형태, 요거를 의사 코드라고 슈드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형태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어를 쓰거나 의사 코드를 쓰거나 그다음에 이제 순서도를 이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죠. 저희 뭐 순서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문장은 네모,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뭐 출력을 할 때는 뭐 이게 뭐 모양이 좀 다른데 어쨌건 요런 모양 뭐 이렇게 해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그죠? 이렇게 생겨먹은 요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순서도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도식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에 프로그램 정말 완전 초창기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요 알고리즘 배울 때 이 순서대로 배우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얘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이게 지금 이런 도형이 요 구석에서부터 요만한 크기로 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이제 길어지면 전체 프로그램이 만 라인도 됐고 5만 라인도 되고 10만 라인도 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모든 애들을 다 여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막 계속 돌렸는데 얘가 막 이렇게 점프를 뛰고 막 얘가 이렇게 막 어디 또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게 한눈에 들어오기 어렵게 되는 순간부터는 순서도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도를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이제 한 장을 넘어가는 그런 순서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통 자바나 이런 것들 많이 쓰다 보면, 자바를 쓰고 나면 그 클래스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클래스들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보통 그리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지면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당연히 복잡합니다. 그 당연히 복잡한 애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얘랑 얘가 이제 관계가 있구나를 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것도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등장을 하면 오히려 정신만 사납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걔네들만 의미 있게 살려서 보는 거는 괜찮은데, 전체를 그렇게 도식화를 해서 본다라는 거는 실제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렵고 정신없고 그런 문제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릴레이션들도 몇 개 안 될 때는 사실은 그림으로 보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치를 어디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순서대로 하는 방법은 초반에는 되게 좋은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표현하는데 그냥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자야 언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프로그램으로 짜면 됩니다. 이게 최종 목표죠, 목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유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알고리즘 자체를 프로그래밍으로 만약에 이렇게 짰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최종 목표니까 아주 좋긴 하지만, 자바로 짠 애가 파이썬 컴파일러에 돌아가거나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의사 코드는 일단 이런 틀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직접 자바로 만들어도 되고 파이썬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로 자체로 만들어 버리면 이건 자바를 이해하는 사람만 그걸 볼 수 있고요. 파이썬을 이해하는 사람만 파이썬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오히려 언어의 특성을 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의 표현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타내는 의사 코드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아까 전에 봤듯이 그런 간단한 슈도 코드가 있다면 거기 앞부분 뒷부분에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첨부해 가지고 여러분의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런 것들 지금 저희가 살펴본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리즘 표현합니다. 근데 저희는 저 두 번째 있는 의사코드, 슈도 코드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종 목표는 여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는 여기 있는 자바로 요거를 표현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대값 찾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걸 자연어로 표현해요. 그러면 설명 이렇게 합니다. 자, 배열의 첫 번째 요소값을 최대값으로 정한다. 머릿속에 이제 그림 되죠. 저 설명을 보고. 두 번째, 배열의 다음 요소와 최대값을 비교한다.
만약 다음 요소가 최대값보다 크다면 최대값을 그 요소로 바꾼다. 요게 이게 머릿속에 잘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요 내용만 보고 여러분이 쓰는 언어로 셔셔셔 바꿀 수 있으면 되죠. 마지막에 배열 내에 비교할 요소가 남아있다면 2단계로 가고 아니면 종료한다. 뭐 이렇게 해서 전체 알고리즘이 표현이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요걸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쓸 수도 있겠죠.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거를 딱 보고 만약에 여러분 완전 프로그램 초보자다 라고 하면 저걸 보고 바로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완전하게 자연어로 된 이런 알고리즘을 쓰진 않고요. 자, 여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상황을 보는 거죠. 자, 의사 코드로 나타내면 내가 사용할 함수의 이름, 메소드의 이름은 find maximum이라는 애고 배열을 받는다는 거고 배열의 범위는 0에서부터 n-1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할 동작은 배열 내의 최대값을 찾는 일을 할 건데 입력은 크기가 n은 1보다 큰 수로 된 그러니까 뭐 어쨌건 n개 정수계의 숫자들의 배열을 받는데 그 이름을 a라고 한대요. 그래서 n개 크기가 있는 n개 크기의 배열 a를 받을 거다. 위에 있는 이 얘기죠. 인덱스는 0번부터 n-1까지 있는 거고. 자, 출력은 이걸 다 돌리고 나면 나는 배열 a 내에 최대값을 뽑아다가 리턴을 해줄 거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내 배열의 0번째 값을 max에다 넣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값을 max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0번부터 비교는 아니고 1번부터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겠죠. 자, 1번부터 왜냐면 처음에 이미 0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원으로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n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씩 증가하면서 이제 볼 건데 현재 있는 a의 i번째 있는 애가 내가 최초로 넣어놓은 max 값보다 크면 얘가 더 큰 애죠. 그러니까 1번보다는 여기 있는 애가 더 큰 애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꾸겠대요. 여기 i번째 있던 애 지금 i번째 있는 값을 꺼내었으니까 i번째 있는 애를 max로 넣어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값이 나오면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해 나갈 것이고 다 돌고 났을 때 이 max 안에는 최대값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최대값을 환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이 알고리즘이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사 코드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자, 뭐 순서도는 일단 뭐 스킵을 한 상태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이걸 자바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냥 여기서는 슈도 코드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타내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실제로 요 앞뒤에 언어에 맞춰서 이렇게 다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가로도 넣고 세미콜론도 다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배열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정수형 배열도 만들어야 되고 변수도 하나 이제 선언할 거고 find maximum이라고 하는 데다가 배열을 넣어서 이 함수를 호출할 거고요.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여기처럼 그 배열의 최대값을 max에 넣어놓고 i부터 배열의 크기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돌린대요. 그러면서 max를 찾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돌리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쓰여 있는 여기 알고리즘에 쓰여 있는 요 모양하고요. 요 모양하고 여기에 있는 모양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조금만 수정하면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죠. 이쪽에 이렇게 앞에 붙이는 것들 잘 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나는 뭐 자바가 아니라 난 파이썬을 쓰겠다, 혹은 난 C샵을 쓰겠다라고 하면 C샵은 뭐 혹은 파이썬은 이거랑 문법이 좀 다르거든요. 문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쓸 수 있습니다. 요 모양이면 여러분이 C샵이면 C샵에 맞게 바꾸면 되고 파이썬이면 파이썬에 맞게 바꾸시면 되는 거죠.
큰 변화 없이 여기다 뭐 def 이런 거 넣으면 이제 걔가 되겠죠. 파이썬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모양도 그거에 맞춰서만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이 실제로 돌리면 얘네들 중에 최대값이 뭐 얘겠네요. 95라는 애를 리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직접 구현을 한번 해보시면 이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원래는 같이 한번 구현해 볼까 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타이핑 쳐보면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본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그대로 구현을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친답니다. 자, 일단 max 0번에다가 요거 72라는 애 넣어놓고요. 그죠? 자, 넣어놓고 그 다음에 i가 1일 때부터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있는 값하고 비교를 하죠. 이렇게 맥스 값하고 비교를 했는데 누가 더 커? 라고 했는데 현재 그냥 맥스가 크잖아요. 그럼 뭐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처럼 했는데 여기 83이라는 애 두 번째 값을 폼은 돌면서 두 번째 값을 하는데 83이 여기는 72라고 하는 맥스 값보다 크면 이렇게 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맥스 값을 72였던 값을 맥스가 72였던 값을 83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47을 봤는데 47은 맥스인 83보다 크지 않으니까 얘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에 89라는 값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83보다는 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맥스라고 하는 공간은 어떻게 해요? 계속 최대값, 내가 갖고 있는 값들 중에 최대값만 모을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돌렸더니 95라고 하는 제일 큰 값이 들어있을 거고 기존에 있던 맥스가 89보다 95가 크기 때문에 95라고 하는 애가 이제 맥스로 된 다음에 이 값을 리턴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요 알고리즘 제공됐던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거고요. 이 만들어낸 애에 돌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얘는 어떻게 동작된다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실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변해간다는 걸 보면서 얘가 정확하게 동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알고리즘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뒤쪽에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알고리즘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고 평가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쨌건 지금 요 세 번째 과정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알고리즘을 자연어, 의사 코드, 순서도 프로그래머 언어로 표현할 건데 일반적으로 의사 코드라는 걸 쓸 거다. 그리고 의사 코드는 지금 여기 보듯이 이렇게 간단한 표현식을 쓰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겉껍데기를 갖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자연어를 통해서 쓴다. 그렇게 나타낸 알고리즘들은 이런 의사 코드는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그거 할 때 저기에는 이렇게 알고리즘만 적혀 있었지만 어떤 특정 알고리즘 이렇게 수행하는 특정 알고리즘만 적혀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돌리려면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추가를 하고 돌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돌려야 될 거고 언어에 따라서 언어에서 이런 특정 메소드를 부를 때 스태틱한 애기 때문에 스태틱한다. 만약에 파이썬이면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니까 그냥 부른다. 그러면 그냥 부르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업 시작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뒤쪽에서 계속 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면 제가 중간중간에 디버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보다는 디버깅을 직접 해보시고 값들을 찍어보시면 얘가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고 내가 정말 잘 만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1장의 세 번째 파트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